승무패 5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이변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브라이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고 투표율 역시 굉장히 브라이튼 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 브라이튼 승리만 찍고 넘어가기에는 조금은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거 맞대결이긴 해도 최근에 입스위치 상대로 3경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었던 이 브라이튼이고,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데 이 휘르첼러라는 93년생 굉장히 젊은 감독이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연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이 브라이튼 특유의 공격적인 색채가 유지가 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니 웰백이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앙 페드루나 미토마 카오루 같이 핵심 공격자들의 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이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력만 놓고 보면 브라이튼의 승리를 안 가져갈 수는 없는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공통적인 약점이 바로 역습 상황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역습에 의한 실점이 무려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했고, 확실히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이 대제르비 감독 체제 때보다는 압박 라인이 조금은 낮아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브라이튼이 여전히 압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수비 뒷공간에 의한 역습에 의한 실점이 이번 시즌에도 한 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역습에 의한 대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인 제임스 밀러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 이 수비형 미드필더 마츠 위버 선수 역시 최근에 컨디션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역습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 쪽에 공백이 있는 것 역시 이 브라이튼이 역습에 의한 실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덩크 같은 중앙 수비 자원들이 피지컬은 좋지만 이 발이 느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뒷공간에 대한 염려가 있는 브라이튼이고, 반대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와 함께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포진을 한 이 3톱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뒷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양쪽 측면에 있는 스즈모딕스 선수와 오그베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즈모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공격수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이 스즈모딕스 선수가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역습으로 득점에 성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스즈모딕스 선수가 수비 뒷공간 침투와 역습 능력이 있는 이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측면에 있는 오그베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입이 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루턴타운 출신으로 스피드를 재봤는데 토트넘의 반더벤이라는 수비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른 스피드를 기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오그베네라는 측면 자원 역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입스위치의 공격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 공격수 리암 델랍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직전 풀럼과의 경기에서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단독 드리블 이후에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입스위치의 최전방 3명의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역습 그리고 스피드 한 방이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 브라이튼이 공격 일변도로 나섰다가는 입스위치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면서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리그 개막 이후에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값이 3.13골인데 이 필드골이 딱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당 기대 득점 대비 네 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됐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또 다른 측면 공격수였던 아예우 선수는 레스터 시티로 떠났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마테타라는 공격수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에제 선수 이외에 득점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터 시티 역시 베테랑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올 시즌 한 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이 최전방에서 믿을 만한 공격 자원이 부족하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임대로 데려온 에두아르라는 공격수는 임대 조항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스터 시티 역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에서 임대로 데려온 공격형 미드필더 부오나노테 선수가 최근에 1골 1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풀럼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스쿼드 전력 면이나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단통 무승부가 그려졌던 경기이고 최근에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풀럼이 웨스트햄 상대로 2연승 포함해서 2승 1무 1패로 근소하게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라는 측면 공격수가 최근에 두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풀럼의 최전방 공격수 이 무니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풀럼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최전방 공격수의 골 결정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번 시즌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공격수인 필 크루그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결정이 됐고 웨스트햄의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 특유의 세트피스 킥 역시 조금은 무뎌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팀 컬러가 확실했는데 이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확실히 점유율이 그 전보다는 올라가면서 조금은 이도저도 아닌 색깔이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시즌 초반에 있는데 어쨌든 웨스트햄이 여전히 공격 쪽에서 보엔 선수나 쿠두스 같은 선수들을 활용한 역습 한 방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스트햄과 풀럼이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째 승리가 없다가 직전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을 통해서 2대1 첫 승리를 맛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출신 영입생 유망주 공격수인 벨리스 선수가 라요전에서 극장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이 존재감을 과시를 했는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역습 공격 빈도와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에스파뇰의 가르시아 골키퍼 역시 선방 확률이 3등일 정도로 선방 능력이 뛰어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도 충분히 홈에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홈에서는 알라베스 상대로 8경기 6승 2무 무패를 달렸던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에스파뇰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승점을 따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굳이 알라베스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이 에스파뇰이라는 팀이 제가 역습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36.9%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히려 에스파뇰이 좀 더 평균 점유율이 43.2%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홈팀인 에스파뇰이 의외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에스파뇰 특유의 역습 한방,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알라베스가 원하는 경기 구도로 흘러갈 양상이 있는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라베스라는 팀이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수비적인 팀으로 보여지지만 이 공격 지역 점유율을 보시면 현재 지로나 바르셀로나, 알라베스 세 번째로 높을 정도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알라베스가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할 정도로 이 무게중심이 의외로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도 기본적으로는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있는 팀인데, 그래도 역습 실점 지표를 보면 알라베스가 올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잘 넘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역습의 강점이 있지만 평균 점유율적으로 본다면 알라베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 36%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팀인 에스파뇰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이 에스파뇰이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알라베스가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에 알라베스는 라리가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 상승세에 리그 3경기에서 1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알라베스의 영입생 공격수인 토니 마르티네즈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의 경기력 그리고 알라베스의 낮은 점유율과 구조적으로 에스파뇰의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무 투폴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 대 입스위치 1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액면가로 보면 올 시즌 아스톤 빌라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승리 쪽에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 리그컵 포함해서 2경기에서 1무 1패로 션다이치 감독이 이끄는 에버튼을 상대로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 시즌에 3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는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3골을 내주면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한 에버튼이기 때문에 리그 3경기에서 10실점, 최다 실점 1등 달리면서 득점 역시 두 번째로 적은 팀이 바로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력적으로만 보자면 에버튼 사이드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에버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본머스전에서도 3골을 내줄 때 이 본머스의 측면 공격에 의해서 3실점을 당했을 정도로 에버튼이 올 시즌 측면 수비에 상당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콜먼과 패터슨 측면 수비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애슐리 영이라는 노장 측면 수비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이 측면 수비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측면 공격력이 강력하거나
측면 공격 위주의 팀을 만나면 에버튼이 측면 수비 약점을 드러내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는데,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입장에서 해볼 만한 것이 이 측면 크로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는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크로스 정확도를 보시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낮은 크로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정확도가 아스톤 빌라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크로스 횟수가 경기당 12회로 세 번째로 적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고 있는 팀이 바로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나도 측면 수비의 취약점을 드러냈었던 에버튼 입장으로서는 이 아스톤 빌라가 크로스 횟수가 적고 크로스 정확도 역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본머스 상대로 1골 1도움을 올린 것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상당히 좋은 세트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에버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고 기본적으로 높이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공격력도 나올 수 있을지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공격수 베일리 선수가 햄스트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에버튼이 측면 수비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다면 무승부 정도의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단통픽으로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세비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후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 역시 3경기에서 3연속 무승부, 이 무타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바데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주전 미드필더 로콩가와 미드필더 사울 선수가 각각 부상과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와 미들 쪽에 공백이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세비야가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것이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해서 3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값이 1.95골,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평균 기대 득점을 보여주면서 리그 3경기에서 딱 한 골에 그치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 역시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냄새가 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에서 1실점, 수비력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 있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기 때문에 헤타페가 높이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권이 1등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알데레테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헤타페가 알데레테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전력 누수인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데레테 선수가 헤타페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줬던 수비수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이 조금은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헤타페도 승리를 노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앞두고 그린우드라는 측면 공격수가 이적이 됐고 이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다가 NS 위날이라는 공격수 역시 본머스로 떠났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빈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세비야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까지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향기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최근 헤타페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세비야의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본머스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본머스 쪽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개막 이후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후반에 3골을 몰아치면서 3대2 역전승을 거둔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첼시 상대로는 6경기 2무 4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본머스이고, 이번 경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케파 선수가 다름 아닌 원 소속팀이 첼시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조항으로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골문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존의 주전 골키퍼였던 네투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되고, 그 네투 선수의 공백을 케파 선수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메웠지만 원 소속팀이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 본머스가 골문 공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에 4경기 무패는 없었기 때문에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본머스가 이번 경기도 무패를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측면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도 후반 막판에 3골을 모두 측면 공격으로 만들어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크로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본머스이고,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 역시 23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측면 크로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본머스인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앞두고 주전 측면 수비수인 귀스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리스 제임스까지 측면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머스의 강력한 측면 공격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핵심 플레이메이커 콜 파머 선수가 A매치 기간에도 부상 여파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콜 파머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콜 파머 선수가 근육 쪽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콜 파머 선수의 선발 출전이 불발이 되거나 아예 결장이 된다면 첼시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제가 통계를 하나 찾아왔는데,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8월달 승률이 61.1%로 상당히 높지만 9월달 승률은 47.8%로 9월만 되면은 상당히 승률이 급감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 역시 첼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본머스의 경기력과 측면 공격력, 첼시의 측면 수비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본머스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9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